주식코인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아직도 기회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찬스라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부동산도요, 중개인들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나 장사들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그 이유는요, 오를 때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고 떨어질 땐 거래량이 침체가 되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활성화가 될 때 돈을 잘 벌겠어요? 아니면은 침체가 될 때 돈을 더 잘 벌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띱니다. 스타 강사라고 하는 작자들, 집값 오릅니다, 대전 둔산동 사세요, 대구 수성구 사세요, 광주 봉선동 사세요, 막 이런 것들 PD수첩에서 찍었었죠. 그때 보면은요, 강의를 막 1000만원씩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이거 털면 그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유튜브 이거 수익해봤자 얼마나 남는다고. 그거 강의를 한 1000만원씩 받으면요, 한 10명만 모아놔도 지금보다 훨 더 벌죠. 그러면 진짜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한 3년 했으면. 그들이 구라치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게 막 상승기 때나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 계속 오릅니다, 지금 집 사세요 막 해가지고 쉽게 강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본인 자체가 불안하죠.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들리는 이야기들 있죠. 뭐 경기 침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세계적인 정세.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공급 뭐 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해가지고 본인들도 뭐 아파트 값은 계속 오릅니다, 광신도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광신도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질러. My life 아파트 해가지고 지금 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다 오른다 해서. 그러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거래량 활성화되고 막 오르는 분위기가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물론 그들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맞는 시기에 맞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누가 봐도 아닌 시기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래요? 강세장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면서 오른다, 계속 이런 기사를 떴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뭐든 당장 투자를 시작해라. 언제요? 21년 5월에 5월 기점으로 주식, 코인 작살나고 부동산 슬슬 침체되기 시작했죠. 침체되고서 7월에 DSR을 시행하면서 LTV 조금 풀었더니 소득 되는 사람들 아직 심리 안 꺾였으니까 잠깐 샀는데 그 뒤로 계속 침체의 장이죠. 돈 나무언니 최소 4만에서 최대 40만 달러 더 오른다. 4만 달러로 오른다가 아니라 당시보다 4만 달러 더 오른다 였는데 지금 어때요? 4월 말부터 침체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5년 내 3억 원 가까이까지 오른다. 어때요? 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는데 지금 현황은 이거죠. 왜 저렇게 됐어요? 오늘 상황이 아니니까. 경제를요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뒤로 엄청나게 금리를 낮췄죠.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몰렸다.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요, 그 전에 보면은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올렸어요? 2019년 미중 무역전쟁 터지기 전까지. 이 상황을 보면요,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 미국은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유출되죠. 자금이 유출되면은 우리나라의 돈이,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원하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건 한번 겪었었죠. 언제? 2004년에 그린스펀에서 수객기. 중국인들이 뭐를 샀어요? 미국 채권 사가지고 금리 못 올라가게 하면서 달러 가치 낮춘 거죠. 그리고 미국 자본 계속 유출했었죠. 어떻게 대응했어요? 금리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렸죠. 비트코인 같은 거 두고 볼 리가 없죠.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국 행보를 보면 G2를 용납하지 않았다. 예전에 소비에트 연맹, 소련 어떻게 됐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박살나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나고 있어요? 소련이었는데. 같은 편 대줘야 되는데 소련에서 분리된 나라들, 러시아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 막 몇 군데들 있는데 요런 데 지금 다 나토 가입하고 우크라이나도 간다고 하니까 지금 전쟁 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소련 박살났죠. 그 다음 G2에 올라간 나라 어디 있어요? 일본 뭘로 잡았어요? 플라자비. 그 다음에 G2 올라간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잡으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계속 중국한테 압박 넣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요, 미국은 G2를 용납하지 않는다. 세계를 좌지우지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자체에 굉장히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를 선도하는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런데 그 달러를 미국에서 주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자본이 막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양적 완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풀었다, 빠져나갔다 싶었을 때는 확 회수하죠. 거기다가 여태까지는요, 경제 위기가 터졌으면은 다른 문제로 터졌죠. 뭐 MBS나 CDO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유동성 뻥치기. 이거는 정부에서 푼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 다 터트리고 유동성 완화해서 극복하고 양적 완화해서 극복한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달러 회수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러 회수하는 와중에 터져서 또 풀었죠. 그래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긴 위기인데 유동성을 금방 다시 금리 인하해서 푼다. 이딴 이야기 진짜 어이가 없는 말들이다. 그리고 결국 대폭락하고 있죠.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예요? 바엑스. 빠슝 하고 또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수요 공급 이야기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야기하고 있고 가격이 올랐음에도 팔려는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세나 월세가 하락해야 하는데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왜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마치 페르마 같은 분이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내놓고서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다만 종이가 부족해서 풀이 못씀 하고 사망했죠. 그런 것처럼 서울 아파트 상승의 마지막 정리. 매도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고 전세나 월세는 하락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사 지면이 적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뭐예요? 전세 하락할 가능성은 금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금리와 전세 가격과의 상관관계 그래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리고요, 8년 수요가 매수 수요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물이 감소해야 되는데 반대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다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안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 사라. 뭐 때문에? 전이효과 노리려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 곧 한다. 올해말 인하 예상한다.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유동성 때문에 터진 문제예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미국에선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들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유동성 때문에 물가까지 폭등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냥 양적 완화로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2024년부터 오른다. 왜? 23년까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자 정리됐다고 칩시다. 요거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코로나도 지금 마무리는 안 됐지만 예전보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됐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 마무리야.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되셨는지.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된다. 금방 다시 내릴 거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2008년에 내년에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 크다. 자 2008년 말에 그 얘기했죠. 9년 말에 내년은 될 것이다. 10년 말에 상승 국면을 진입할 것이다. 2011년에 이번 겨울에 사라. 겨울에 사면 내년에 또 오를 것이다. 2012년 말에 지금이 적기야. 이런 사기꾼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 2013년과 안 들고 온 이유는 2014년에 미친 정책을 많이 해서 결국엔 풀렸기 때문에 안 들고 온 거죠. 계속 내년에는 오를 거야. 내년에 오를 거야. 자 라이트하우스 뭐 10년 동안 집값 하락 떠든다. 5년 동안 집값 하락 떠든다. 2019년 초부터 했으니까 이제 3년 반 됐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부동산 업자라는 인간들 맨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니 수요 공급에 논리내고 수요는 닥치고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영향, 그 다음에 뭐 세계 정세, 여태까지 집값의 역사, 그리고 어떤 시기에 떨어졌고 통계 이런 거 다 들고 와서 이야기했죠. 5년째 하던 사람들 지금도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걸 광신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010년 내 집 있지만 빈곤층 92%가 하우스푸어. 집 팔아도 못 갚는 이거는 하우스푸어 정도가 아니죠. 취약 가구를 넘어서서 한개 가구라고 하죠. 한개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매로 쏟아지고 이런 것들 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저런 사기꾼들 말 믿고. 금융업계에서는요 돈 잘 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다 자본소득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금융업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 쉽게 벌고 싶은 거예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수록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판이 커지고. 카지노장에서 포커를 한다고 해봅시다. 앞에 사람이랑 포커를 하는데 둘 다 원페어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쟤는 이길 수 있겠지 싶으면 어떻게 해요? 베팅하죠. 아무리 내가 포커들을 가지고 있어도 베팅이 조금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이 하면 나는 얼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 사기꾼들이 호구 잡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코인도 주식도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폭락장 이야기 나니까 올라갈 때는 상승 기회, 떨어질 때는 알짜 주식 싸게 살 기회. 비트코인 의외의 기회. 인플레이션 공포가 크지만 긴축 재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표예요. 긴축 재정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해도 긴축은 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왜 떠야 돼요? 그럴 때? 아, 이제는 아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증시랑 커플링하고 있다. 묶어가는 거죠 그냥. 자, 과거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나요? 거기서 막 주식 이야기하는데 주식에서 격언들 하나씩 보고서 다 이야기하죠. 요 줄리엔이 뭐라 그래요? 광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 몰라? 막 하면서 계속 이거 하나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 하는데 그만큼 요게 주식의 기본 용어죠. 그러면은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그럴 때 지금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발바닥에서 사라는 이야기죠. 근데 발바닥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발바닥이 아닐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늘 당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올라가는 거 상승장 지켜보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 이게 투자 방법인데 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발바닥에서 사라고 그래요? 발바닥에서 사서 남길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발바닥을 예측할 수 있느냐? 누군가 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발바닥이구나, 발바닥에 사서 상투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 그 생각하고 발바닥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팔아치우고 진짜 빠지는 것들은 주요 고객들은 지금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또 하나 주식격언 이야기하는 사람 나오죠. 오빠 하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자꾸 잡으라고 그래요? 부동산 역시도 떨어지려고 밀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 주식 코인은 다 떨어졌고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요거죠. 보합 가다가 떨어진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장면을 볼까요? 자, 무릎의 위치랑 어깨의 위치 보이시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저거다. 지금 사는 사람들 저꼴 날 거다. 결론 뭐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 2021년 중순에 사라고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엄청나게 보도했죠. 그리고 중순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아직 멀쩡한 것 같으니까 부동산으로 계속 지금 사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요인 없다. 떨어질 요인이 왜 없어요? 넘쳐나는 게 떨어질 요인인데, 이거요, 과거 2008년 12년까지 계속 내년에는 오른다 무세다. 어떤 상황이든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고 잡듯이. 근데 저희는요, 집값이 충분히 정상화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고 이거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내 집 마련하는 거요? 미친 짓이었죠. 집은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야기하죠. 실거주는 10년 이상 살 건데 10년 이상 살 거면요, 그걸로 차익을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주의 안정을 찾기 위함이죠. 거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연봉 다 때려박아서 영끌하면 무슨 거주의 안정이 있어요? 내 집에서 편하게 자야지. 아침은 라면 끓여가지고 면만 건져 먹고, 점심은 거기다가 사리 넣어가지고 또 면만 건져 먹고, 저녁엔 거기다가 찬밥 말아 먹어가지고 하루에 라면 하나에다가 조금 더 해서 버티지만 집이 있으니까 난 주거의 안정이 됐어. 그게 안정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에 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쪽은 그냥 닥치고 오른다예요. 무조건 돈 벌 기회다. 어느 쪽이 사기꾼이에요? 지금도 기회 같아요? 주식, 코인, 부동산? 사기꾼들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